많은 분들이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을 고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무기력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무기력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은퇴자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씨는 정년 직후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아내와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서요.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졌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의욕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는 행동을 끊고 관계를 끊고 결국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까지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가 있었던 분들도 무기력이 찾아오면 계획한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일상 관리가 흐트러지면서 지출 패턴이 깨집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보다 귀찮음이 앞서며 재취업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실제 62세 은퇴자 이 씨는 무기력 때문에 재취업 면접을 3번이나 취소했습니다. 가긴 해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부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 후 무기력이 찾아오는 핵심 원인을 역할 상실에서 찾습니다. 일할 때는 하루가 자동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역할이 사라지면 하루가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빈 시간은 처음엔 자유지만 오래 비어 있으면 불안과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사람이 느끼는 자기 효능감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관계의 문제도 이 무기력을 강화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대화의 양입니다. 이전에는 매일 업무 회의, 점심자리, 퇴근길 동료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하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줄면 감정 표현이 줄고 감정 표현이 줄면 무기력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은 결국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활동이 줄면 근력은 6개월 만에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낮잠이 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생체 리듬도 흔들립니다. 운동을 멈추고 외출을 멈추고 사람 만나는 것을 멈추면 우울감은 반드시 밀려옵니다. 이 과정은 본인이 알아차릴 때쯤엔 이미 손댈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다 보니 몸이 아파졌어요. 무기력은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뭔가 거창한 목표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되는 건 작은 규칙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집 밖으로 하루 한 번이라도 나가기. 사람을 만날 일정 한 가지를 유지하기. 몸을 움직이는 이유 한 가지를 갖기. 이 작은 규칙이 무기력의 뿌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작은 행동이 무기력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욕은 의욕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의욕의 순서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움직여야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야 다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건 생활 리듬을 회복했을 때였습니다. 돈보다 취미보다 건강보다 먼저 일상을 회복해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위험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은 무기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삶 전체를 잠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욕의 온도입니다. 오늘도 작은 행동 하나로 하루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위기를 고립이라고 부른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여러 은퇴자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고립이라는 결과 뒤에는 반드시 무기력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무기력은 조용하고 천천히 스며들다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을 지배하는 감정으로 성장한다. 처음에는 단지 밖에 나가기 귀찮다는 수준에서 시작한다. 하루쯤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이 감정이 반복되면 행동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자신을 돌보는 과정까지 줄이게 만든다. 무기력은 미세한 균열처럼 시작해 결국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균열로 커진다.
은퇴 직후에는 누구나 잠시의 해방감을 느낀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던 수십 년의 구조가 끝났다는 해방감은 분명 큰 보상이다. 하지만 이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은퇴 후 몇 달이 지난 시기다. 이 시기부터 일상이 흐트러지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진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시간은 늘어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다. 일정이 없는 하루는 처음엔 호사였지만 점차 방향을 잃은 시간으로 바뀐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는 생각보다 사람의 정신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하버드의 노년 연구에서도 역할 상실이 가장 빠르게 심리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변수라고 말한다. 역할은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사회적 언어였다. 그 언어가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감도 희미해진다. 무기력은 몸과 마음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의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나이 들수록 조금 쉬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절반만 맞다. 신체가 회복을 원하는 시기도 있지만 완전한 정지는 오히려 건강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의 하루 평균 걸음수가 퇴직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다. 걷지 않으면 근력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면 관절이 불편해지고 관절이 불편해지면 다시 외출을 피하게 된다. 이렇게 무기력은 신체적 불편을 만들고 그 불편은 다시 무기력을 강화하는 고리를 만든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무기력은 강한 파괴력을 가진다.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 바로 무기력이다. 기쁨을 느끼던 활동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으로 바뀌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두려움으로 변한다. 한번 우울감이 깊어지면 다시 활동적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우울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생존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다. 실제로 고독사 사례의 상당수에서 첫 출발점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활동 단절이었다.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가족과 이웃,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 고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무기력은 치명적 영향을 준다. 은퇴자 중에는 경제활동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무기력이 깊어지면 재취업 자체의 문을 닫아버린다.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든데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직장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준비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면접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재정적 불안은 커지고 불안은 다시 무기력을 강화한다.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미래 계획이다. 계획이 없는 하루는 목표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무기력은 구조적 문제가 된다. 관계에서도 무기력은 깊은 흔적을 남긴다. 노년기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하루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말을 할 힘이 없고 상대의 감정을 받을 힘도 없으며 문제를 해결할 의욕도 없다. 무기력한 사람은 대화를 피하고 감정을 숨기고 갈등을 회피한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오히려 관계의 틈을 더 벌린다. 실제로 노년기 갈등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아무 의욕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 아내가 점점 무기력해져서 함께 뭘 할 수가 없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부부 관계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의욕을 잃으면 자녀들은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부담을 느낀다. 무기력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결코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욕은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는다. 의욕은 행동에서 생기며 행동은 감정보다 앞선다. 작은 행동이 누적되면서 마음이 다시 깨어난다. 실제로 은퇴자 중 삶이 다시 활기를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규칙을 다시 세웠다는 점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기. 누군가와 꼭 한 번은 대화를 나누기.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기. 이런 단순한 행동이 무기력을 끊고 삶을 다시 움직이는 시작점이 된다. 심리학에서도 일상의 구조화가 인간의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시간이 비어 있을 때다. 비어 있는 시간은 불안과 상상의 공간을 만든다. 그 상상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해야 할 계획이 있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리듬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몸의 회복력과 마음의 회복력이 젊을 때에 비해 느린 만큼 의도적으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기력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움직인다. 대화는 정서적 자극이자 행동의 동기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무너지면 고립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무기력이 길어지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고립이 찾아온다. 즉, 고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러므로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기력을 해결해야 한다. 무기력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다. 삶을 회복한 은퇴자들의 말에는 공통된 진실이 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큰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움직임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하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자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이 생기며 관계가 다시 열렸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었다. 인생 후반부의 위험은 겉으로 보이는 고립이 아니다. 고립은 눈에 보이지만 무기력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큰 법이다. 무기력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들고 관계를 잠식하며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의욕의 온도를 지켜야 한다. 무기력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긴다. 나이와 무관하게 행동이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오늘 하루에 작은 행동 하나를 넣어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산책이어도 좋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라도 좋다. 책 한 장을 읽어도 좋고 아침 시간을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 괜찮다.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삶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인생 후반부의 진짜 힘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규칙에서 나온다. 삶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다시 피어날 수 있다.